스터디 카페도 처음에 오토 매장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지만 스터디 카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망하고 있거든요. 일단 확실한 건 나만큼 일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건 100%라고 생각을 해요. 오토 매장을 10개 하면 3개는 망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브랜드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는 제이아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토 매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다 폐업도 하시고 매출도 안 나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오토 매장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데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오토 매장 하고 싶다라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현재 운영하시는 매장이 잘 돼서 두 번째, 세 번째 매장을 오픈하시고 싶은데 내 몸이 하나니까 그걸 오토 매장으로 운영하고 싶다라고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오토 매장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과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토 매장이 요식업 사장님들의 로망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간단하죠.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필드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고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내 사업체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회사의 임원분들이나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급여가 나오시는데 퇴직을 한 몇 년 앞두신 분들께서 오토 매장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사장님 없이도 돌아가게 만드는 오토 매장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장님 없어도라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토 매장을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매장을 하나 세팅해놓고 말 그대로 이게 오토로 돌아가게끔 세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의 영역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토 매장이라고 해서 무인 아이스크림점도 있었고, 뭐 인형 뽑기도 있었고, 또 무인으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형태의 매장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아침에 나가서 이 매장을 관리를 해야 되고 청소도 잘 해야 되고 재고 정리를 잘 해놔야 되고, 그리고 중간쯤에 들어가서 청소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서 점검도 한번 해야 돼요. 결국엔 아침에 출근, 점심에 출근, 저녁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순간 오토 매장들은 허름해지고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사람들이 안 찾게 됩니다. 특히나 경쟁업체가 굉장히 많아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상품이 부족하고 관리가 안 됐다고 생각이 되면 그 매장은 망하기 일쑤거든요. 이건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스터디 카페도 처음에 오토 매장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지만 스터디 카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망하고 있거든요.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가서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납니다. 그리고 더욱이 만약에 음식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느 지역에서 중국집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매장을 오픈했는데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나는 본점에만 있다? 그러면 이 매장 무조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 매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니지먼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구나.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돈이 쭉쭉 들어오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는. 네, 그건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매장을 오토 매장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좀 힘을 빼야 돼요. 예를 하나 만들어 드리면 멕시칸 요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살사 소스를 팔고 뭐 타코도 팔고 이런 것들을 파는 멕시칸 전문점들이 생각보다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소스도 직접 다 끓여야 되고, 그러니까 시판 소스들이 파는데 그 전통적으로 하는 멕시칸 요리 전문점만큼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완제품 소스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노동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나 이태원에 굉장히 잘 되는 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분점을 내려고 하면 힘을 많이 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문 셰프나 주방장이나 그 레시피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의 기준의 퀄리티가 100이면 이거를 80, 70까지는 낮출 수 있다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스템화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멕시칸 요리, 나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2010년 이전. 근데 그때 멕시칸 전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전국에 뭐 훌리오도 그렇고 강남에, 홍대에 엄청 많이 생겨났는데 얘네가 다 문 닫았는데 잘 된 데가 지금은 아니지만 도스마스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멕시칸 요리를 한식으로 풀었어요. 패스트푸드로. 퀄리티가 엉망입니다. 그냥 양배추랑 볶음밥 넣고 또띠아에 싸서 소스 뿌려주고, 대신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처럼 감자튀김이랑 콜라랑 같이 패스트푸드화해서 팔았습니다. 근데 걔네가 매장이 40~50개까지 나갔어요. 물론 관리는 잘 안 됐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뭐 멕시칸이든 짜장면이든 뭐 볶음밥이든 뭐든지 간에 이거를 힘을 빼서 시스템화해서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 상권에 집어넣으면 이건 오토매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오토매장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힘을 빼기 싫은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하는 맛이 안 나와. 그리고 내 승에 안 차.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저희 세미나에도 한 4번 정도 오신 경주에 되게 유명한 중국집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사람들이 이거 오픈해 주세요라고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분도 오토매장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토매장을 못 펼치십니다. 본인의 기준을 못 내려놔요. 그래서 기준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시스템화를 해야 된다. 일단 기준을 먼저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일해줄 누군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중간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직원분들 월급 책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확실한 건 나만큼 일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건 100%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토 매장을 만약에 하면 분점이라고 개념을 할게요. 내가 잘 되는 매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한 달에 매출이 1억이 나오고 나한테 순이익이 4천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오토 매장을 아무리 잘 세팅해도 매출이 7천만 원 그리고 순이익은 1천만 원 기준을 확 낮추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만큼 일해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도 그렇게 일해주지 않을 뿐더러 혹은 일해주더라도 그게 지속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좀 낮은 편인데 오토 매장 하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기대치만큼 못 해주겠다. 대신 내가 할 일을 3명에서 쪼개서 주자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대신 이 중에 헤드는 하나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너가 언제든지 여기 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이 둘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몰빵을 시켜줘요. 나머지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 대신 대표는 가끔 가서 거기서 이제 당근도 주고 다른 직원들 격려도 해주고 뭐 회식도 시켜주고 해야겠죠. 급여 체계는 여기서 원하는 예상 매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서 나는 얼마 정도는 갖고 가야 되는지 라는 걸 계산을 하고 거기에 남은 거는 그냥 이쪽에 위임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오토 매장이 좀 저는 돌아간다고 믿는 주의예요. 믿을 만한 직원 채용 방법이나 믿을 만한 사람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뭐 젊은 친구들 구하기 어렵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일하는 직원들이 이 매장에서 일하는 게 소위 가오가 안 살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더라도 저희가 브랜딩을 하거나 아카데미 할 때 그 대표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내 자식이 여기 와서 일하는 게 쪽팔리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힙한 이자카야가 있어요. 동네에서 되게 잘 되는 이자카야가 있으면 거기서 일하는 알바들이 저녁에 자기 남자친구 데리고 오고 여자친구 데리고 오고 지인들 데리고 와서 술을 먹으러 손님으로 옵니다. 근데 내가 어느 매장에 가서 알바를 하는데 부부가 일을 하고 있고 참이슬 앞치마 입고 여기서 막 흘려갖고 맨날 부부끼리 싸우면서 일하면서 뭐 주인의식을 가져라라고 시키면 얘네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일단 매장이 매력적이어야 된다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창업에 관심 가지는 친구들이 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고 너도 열심히 하면 이런 매장을 가질 수 있어 라는 좋게 말하면 비전, 나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저는 다른 데보다 시급을 조금 많이 주기만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브랜딩한 대다수의 매장들도 보면 지하에 있는 허름한 거미줄 쳐져 있는 족발집을 힙하게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와서 면접 보게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장통에 있는 이자카야 같은 데들 예쁘게 만들어서 20대 여성, 20대 남성들이 와서 일하고 싶다고 면접 보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결국엔 내 매장이 일하고 싶은지 일하고 싶지 않은지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토 매장이 항상 다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오토 매장이 제일 어려운 건 직원 관리입니다. 직원 관리가 잘 안 되는 오토 매장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대표님 중에 오토 매장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직원 관리도 되게 잘하시고 직원 체계도 잘 잡으시고 오토 매장 세팅 자체를 되게 잘하세요. 하지만 오토 매장을 10개 하면 3개는 망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직급 체계를 잘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잘 짜놓고 관리를 잘해도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당장 내가 가서 메울 수가 없으니까 문 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 매장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내 매장 어느 정도 탄탄하게 굴러가는 내가 직접 인볼브되어 있는 매장을 하나를 굳건하게 세워놓고 그리고 오토 매장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상담을 다녀왔는데 그 대표님은 IT 하시는 분이에요. 60대시고 재력도 좀 있으세요. 뭐 아파트도 있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매장을 2개를 오픈하시고 하나는 오토로 하셨는데 이 오토가 잘 안 되세요. 근데 오토 매장을 또 하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스템부터 같이 짜자. 그리고 직원을 일단 초창기에는 믿을 만한 사람을 좀 잘 찾아보자. 그리고 나서 하자라고 조금 딜레이를 시켜놓긴 했는데 오토 매장 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을 급하게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오토 매장도 사업화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토 매장 아니어도 사업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으니까 너무 오토 매장에 포커스를 안 맞추셨으면 좋겠다. 오토 매장은 대부분 꽤 많은 확률로 망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토 매장을 꿈꾸는 요식업 사장님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오토 매장에 대해서 조금은 비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오토 매장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공통점은 그 오토 매장 하나의 수익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냥 오토 매장을 사업 확장의 수단으로 쓰세요. 예를 들면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유명하신 대표님들, 연예인 출신 분들 이런 분들 나와서 우리 매출이 뭐 10억 이내, 뭐 20억 이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실명을 안 거론하니까 괜찮겠지만 대부분이 수익은 안 납니다. 매출 10억, 매출 20억이라는 거를 본인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매출이 먼저인 거예요. 수익은 막 10% 이내, 막 5% 이내도 많습니다. 적자일 때도 있고. 왜냐면 이걸 보는 사람들은 내가 이 칼국수집을 운영해서 3천만 원을 번다 보다 매출이 10억이라는 게 훨씬 더 잘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수익을 그렇게 수익에 목숨 걸지 않으세요. 그 오토 매장의 목적이 뭔지를 확실히 정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정말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스템을 잘 짜고 기준을 많이 내려놓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의 정확한 타겟을 책정해서 거기에 넣는 방법을 할 수는 있지만 오토 매장도 하고 남들한테도 잘 보여주고 싶고 돈도 잘 벌고 싶고 이런 오토 매장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토 매장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실제 사례나 실제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언급을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들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직관적으로 이런저런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